고급 주택가가 즐비한 비버리 힐스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비버리 힐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유명 인사들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살던 몇천 평짜리 집들은 20개 이상의 침실, 테니스 코트, 볼링장, 수영장 등 다양한 호화 시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이 모두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버드 건축학 교수 윌리엄 하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도시를 연구해온 건축학 권위자였습니다. 그가 건축한 건물들은 1억 5천만 달러에 매매되기도 하며 건축가로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던 그도 자신의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새로운 목적지는 바로 한인타운이라고 합니다. LA 부동산 시장은 유례없는 최악의 위기를 보내고 있으며 한인타운 인근 부동산 문의는 폭주하고 있죠. 부동산 업계도 이해할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류층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미국 최상위 1%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꾼 그의 결정. 수십 년 동안 단독주택이 최상의 삶이라고 여겼던 그들이 비버리 힐스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윌리엄 하워드입니다. 하버드 대학 건축학과 교수로서 56년의 인생 중 절반을 보냈죠. 건축과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저에게 미국식 단독주택은 언제나 완벽한 주거 형태였어요. 넓은 마당, 자유로운 설계, 그리고 사생활 보호. 이것이 제가 평생 가르쳐온 미국 건축의 정수입니다. 2025년 초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뉴욕타임즈 일면에는 실리콘밸리, 한인타운으로 이주 중이란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그만 책상에 쏟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돼. 신문을 집어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이 고급 저택을 팔고 한인타운으로 이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미국의 주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교수님, 아침 기사 보셨어요?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서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서진우는 제가 지도하는 한국 출신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그의 태블릿에는 테슬라 최고 기술 책임자가 LA 한인타운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방금 봤네. 페이스북 창업자가 20억 달러짜리 저택을 팔고 아파트에 산다고. 구글 CEO도 이해가 안 가는군.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건 경제적 불황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아파트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에요. 서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온돌 바닥 난방, 24시간 보안 시스템, 헬스장, 수영장, 키즈 카페까지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어요. AI 기반 스마트홈 시스템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수준입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런 것들은 미국 고급 콘도미니엄에도 다 있어.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모르겠군. 서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직접 한국에 가보셔야 합니다. 거기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호기심이 일었어요. 평생 연구해온 저의 건축 철학이 도전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어요. 건축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윌리엄, 오늘 신문 봤나?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야. 주거 문화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알겠소. 이건 연구할 가치가 있겠군. 전화를 끊고 서진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서진우, 한국행 티켓을 예약해주게. 미국식 단독주택이 최고라는 내 믿음이 정말 틀렸는지 확인해봐야겠어. 그날 밤 아내 제니퍼는
제 방문 계획에 흥미를 보였어요. 실리콘밸리를 뒤흔든 한국의 아파트라. 정말 그렇게 혁신적일까? 다음 주 저는 서진우와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건축적 발견이 시작된 거죠.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제 편견은 도전받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공항이라고? 미래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데. 서진우가 미소 지으며 제 반응을 지켜봤어요. 교수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중 하나죠.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 로봇 안내원,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에 솔직히 감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은 인상적이군. 하지만 이 정도면 일본 수준이겠지. 도쿄 하네다나 나리타와 비슷할 것 같은데. 서진우는 제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교수님,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시스템에서는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 풍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넓은 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초고층 빌딩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조경이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나무와 꽃으로 가득한 공간들이 있었죠.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군.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서진우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한국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이곳은 전쟁의 폐허였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죠. 차가 한강변으로 접어들자 제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어요. 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아파트 단지들. 각각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건물들이었습니다. 저게 다 아파트란 말이야?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교수님. 저건 모두 아파트입니다.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가장 선호되는 주거 형태죠.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에도 고층 주거 건물은 많지만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어진 대규모 단지는 보지 못했어요. 이건 놀랍군. 뉴욕 맨해튼보다 더 정교한 도시 계획이 느껴져.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저는 스스로가 놀랐습니다. 평생 미국 도시 계획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한 건가요? 서진우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교수님,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설계되죠. 차가 한 대형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입구에는 웅장한 조형물과 분수대가 있었고 마치 고급 리조트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기가 아파트 단지라고? 마치 호텔 같은데. 로비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프론트 데스크에는 제복을 입은 직원이 서 있었어요. 여긴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군. 서진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이런 로비는 요즘 한국 아파트에서는 기본입니다.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도 제공되고 택배와 음식 배달도 여기서 관리해주죠. 김준호의 집 문 앞에 서자 그는 문에 손을 대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앱을 실행했어요. 그러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디지털 도어락과 스마트홈 시스템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문이 열리고 저는 아파트 내부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던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넓은 거실, 탁 트인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전망, 그리고 모던한 인테리어. 이게 아파트라고. 김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교수님. 이곳이 제 집입니다. 웰컴 투 코리안 아파트먼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군.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김준호의 아파트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던 아파트라는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이런 곳을 아파트라고 부른다고요?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펜트하우스 같은데요. 넓은 거실 창문 너머로 한강의 파노라마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소 3m는 되는 높은 천장과 통유리창, 그리고 원목으로 마감된 인테리어는 고급스러움을 넘어 세련미까지 뿜어냈죠. 이곳은 우리나라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아파트입니다. 물론 위치가 좋아 시세는 높지만요. 김준호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우가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에서의 아파트 개념과 한국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아파트가 최고급 주거 형태예요. 거실 벽면에 설치된 투명 디스플레이 패널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준호가 그곳으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홈 매니저 시스템입니다. 이걸로 집안의 모든 걸 제어해요. 그가 몇 가지 명령을 내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음악이 흘러나오며 천장에 숨겨진 조명이 무드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음성으로도 제어 가능합니다. 홈 매니저, 거실 조명 70%로.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조명이 딱 적당한 밝기로 조절됐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인공지능이 집안의 모든 생활 패턴을 분석해서 최적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고 출근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를 호출해주죠. 김준호가 주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미니멀하면서도 모든 것이 빌트인된 주방은 마치 우주선 같았습니다. 이 냉장고는 식품 재고를 관리해주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알려줍니다. 인공지능이 냉장고 속 식재료를 인식해서 가능한 레시피도 추천해주죠. 서진우가 재미있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이제 바닥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는 순간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겨울인데도 바닥이 포근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이에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전체가 따뜻해요. 저는 바닥을 계속 밟아보며 그 느낌을 음미했어요. 미국의 중앙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라디에이터나 에어컨처럼 한 곳에서 열풍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가 따뜻한 거군요. 이런 균일한 난방은 놀랍네요. 김준호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발바닥부터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건강한 시스템이에요. 미국의 난방은 공기를 데우지만 온돌은 사람을 데우죠. 저는 순간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이 미국 부유층들이 한국식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 중 하나였을 겁니다. 이건 난방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철학이군요. 주거 개념 자체를 바꿔버리는. 저도 모르게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우와 김준호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어요. 안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안방에 들어서자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이 펼쳐졌습니다. 창문이 스마트 미러로 변하면서 건강 정보와 일정, 날씨를 보여주었어요. 침대에 누우면 수면 질을 측정해주고 아침에는 최적의 시간에 깨워줍니다. 공기청정기는 24시간 실내 공기질을 모니터링하면서 최적 상태를 유지해주죠. 저는 더 이상 전문가처럼 분석할 수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호기심 많은 방문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집이 아니라 미래의 생활 시스템이군요. 저는 서진우와 함께 더 많은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전날의 경험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늘은 좀 더 다양한 단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도시의 최첨단 아파트부터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까지요. 우리는 먼저 판교라는 곳의 IT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IT 기업 종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스템이 더 발달해 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디스플레이였고 실시간으로 날씨, 교통, 주민 공지사항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단지는 완전한 사물인터넷 IoT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민이 집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서진우의 친구 이민석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는 삼성전자에서 AI 개발자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워드 교수님, 저희 집의 특별한 점은 모든 것이 음성으로 제어된다는 거예요. 이민석의 집에 들어서자 그는 아무런 장치도 만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하이홈, 게스트 모드 활성화. 그러자 집안의 모든 시스템이 깨어났어요.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조절되고 실내 온도가 맞춰지며 어디선가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마치 영화 속 장면 같군요.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민석은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주방으로 가볼까요? 냉장고가 식품을 인식하고 유통기한을 관리해줍니다. 부족한 식재료는 자동으로 쇼핑 목록에 추가되죠. 그는 냉장고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냉장고야,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줘. 냉장고 디스플레이에 현재 보유 중인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 목록이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재료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부터 활용하는 요리를 우선 추천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랍군요. 미국에서는 스마트홈이라 해도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이민석은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또 미국 주택의 건식 욕실과 다르게 바닥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욕실이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더 좋아 보였습니다. 서진우가 덧붙였어요. 이게 바로 한국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술이 생활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죠. 우리는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의 공용시설로 향했습니다. 직접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미국에서는 운동하려면 차를 타고 헬스장에 가야 하죠. 여기선 어떨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최첨단 헬스장, 수영장, 사우나, 골프 연습장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같은 건물 안에 있었어요. 이걸 다 아파트 주민만 사용한다고요? 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민카드나 스마트폰으로 연동됩니다. 헬스장 기구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운동 기록이 저장되고 건강 앱과 연동되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것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통합된 시스템이었죠. 미국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최소 500만 달러는 들겠는데. 서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훨씬 저렴한 가격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공유경제의 힘이죠.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와 단지 내 공원을 걸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지상에 차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차는 모두 어디에 있나요?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보통 지상은 사람만 다니는 공원으로 설계해요. 차는 지하로 다 들어가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노인들은 산책로를 걷고 젊은 부부들은 카페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마치 작은 도시 공원 같았습니다. 이건 미국의 교외 주택단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군요. 서진우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한국 아파트는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커뮤니티 시스템이에요. 삶의 모든 측면이 고려된 설계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마지막으로 단지 내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도서관, 공부방, 주민회의실, 심지어 작은 공연장까지 있었어요. 여기서 주민들이 함께 취미 활동도 하고 아이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도 참여합니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살고 있는 500만 달러짜리 미국 교외 저택에서는 이웃과 교류하려면 차를 타고 나가야 했습니다. 커뮤니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죠. 이제 이해가 갑니다. 미국의 부자들이 왜 이런 시스템에 매료되는지. 서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내일은 실제 한국의 대형 건설사를 방문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믿어온 미국식 주거의 우월성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주택의 차이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살던 500만 달러짜리 저택보다 편리한데 그 생각이 제 마음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 최상위 1%의 라이프 스타일보다 더 나은 삶이 여기 있다니. 이제 저는 왜 실리콘밸리 CEO들이 저택을 팔고 한국식 아파트로 이주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최대 건설사 중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서진우 덕분에 박정훈 부사장님과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하워드 교수님, 반갑습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건축학 교수님을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박정훈 부사장은 30년 이상 한국 주택 산업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사무실 벽에는 수많은 아파트 단지 조감도와 설계도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미국식 주택과 한국 아파트의 차이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발전했는지 궁금하군요. 박정훈 부사장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교수님, 가장 큰 차이는 철학입니다. 미국은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설계하죠. 그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사람 중심의 설계라. 회의실로 이동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다양한 아파트 설계도를 보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미국 주택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중시합니다. 넓은 마당, 독립된 공간, 자유로운 설계죠. 하지만 한국 아파트는 효율성과 커뮤니티를 중시해요. 그는 한 아파트의 단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바닥 난방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에요. 바닥에 앉고, 눕고, 생활하는 한국인의 문화와 맞닿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돌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적 요소였다는 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첨단 시스템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었나요? 박정훈 부사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아파트의 힘입니다. 수백, 수천 가구가 동일한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첨단 기술 도입 비용이 분산되죠.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한국식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문화적 장벽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개인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죠. 저는 머릿속으로 이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 연구자로서의 자존심이 살짝 상했어요. 미국이 뭔가를 못한다니. 설계실로 이동하여 차세대 아파트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벽과 바닥에 센서가 내장되어 거주자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라이버시 문제는 없나요?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개인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외부로 전송되지 않아요. 박정훈 부사장이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어요. 교수님,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편의성 사이의 균형을 항상 고려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실리콘밸리의 CEO들이 왜 한국식 아파트에 매료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효율성의 전문가들이죠. 한국 아파트는 그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진우가 물었어요. 교수님, 오늘 방문은 어떠셨나요? 내 평생의 건축 철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 한국의 건축 기술이 실리콘밸리를 뛰어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호텔방에 돌아온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 메모를 하던 중 전화벨이 울렸어요. 아내 제니퍼였습니다. 윌리엄, 도대체 거기서 뭘 보고 있는 거야? 뉴욕이 완전히 미쳐버렸어. 제니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니퍼?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한국식 아파트 열풍이 뉴욕까지 번졌어. 우리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문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 다들 한국식 아파트가 어떤 건지, 미국에도 생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저는 놀라서 침대에 앉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연구하는 사이에 미국에서는 이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비버리 힐스의 몇몇 부유층이 자기 저택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문의해 왔어. 그리고 맨해튼의 몇몇 개발업자들은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저는 서진우가 한국 아파트에 대해 자신있게 말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그는 이런 변화를 예견했던 걸까요? 윌리엄, 정말 솔직히 말해봐. 한국 아파트가 그렇게 대단해? 아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평생의 신념과 지난 며칠간의 경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제니퍼,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여기 아파트는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게 아니야.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주거 경험이야. 전화기 너머로 제니퍼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윌리엄, 당신이 인정할 줄은 몰랐어. 그래, 나도 조사해봤어. 한국식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니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아. 특히 온돌 시스템이 내 관심을 끌었지. 온돌에 관심이 있어? 응. 뉴욕의 겨울은 너무 춥잖아. 그런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이라니.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아.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도 높다고 하더라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니퍼는 항상 저보다 변화에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야, 제니퍼. 여기 아파트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어. 헬스장, 수영장, 카페, 도서관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어. 차를 타고 나갈 필요가 없지. 정말 뉴욕에서 운동하러 갈 때마다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걸 생각하면 그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네. 우리는 한동안 한국 아파트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니퍼는 특히 스마트홈 시스템과 24시간 보안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어요. 윌리엄, 실리콘밸리의 젊은 CEO들이 왜 이런 주거 형태에 열광하는지 이해가 돼. 그들은 효율성과 편리함을 중시하니까. 맞아. 하지만 미국 문화와 맞을까? 우리는 항상 개인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해왔잖아. 제니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 윌리엄. 요즘 젊은 세대들은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해. 커다란 저택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원하지. 그녀의 말은 제게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집의 넓은 정원을 관리하는데 지쳐 있었어요. 매주 잔디를 깎고 나무를 다듬고 수리를 하는 일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죠. 제니퍼, 정말 놀라운 소식이 있어. 비버리 힐스에서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고. 그럼 실제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우리 지사에서는 이미 몇몇 고급 주택에 온돌 시스템 설치를 시작했어. 한국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말이야. 저는 그 소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미국의 부유층들이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윌리엄. 우리 회사가 맨해튼에 한국식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 내가 프로젝트 책임자가 될 거야. 정말? 그거 대단한데. 응. 그래서 당신이 거기서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싶어. 한국 아파트의 모든 특징, 장단점, 문화적 차이까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당신의 연구가 필요해. 저는 그 순간 제가 하고 있는 연구의 중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미국의 주거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구였습니다. 제니퍼, 내가 돌아가면 함께 이 연구를 진행하자. 한국 아파트의 장점을 미국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은 아름다웠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미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여기 있었다니. 저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실용적인 목표로 변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 아파트의 장점을 미국 문화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제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젊은 CEO들이 한국식 아파트에 열광하는 이유, 비버리 힐스의 부유층이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이유.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보다 효율적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방식으로의 진정한 변화였어요. 미국식 저택이 더 이상 최고의 선택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그 생각과 함께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서진우는 저를 한국건축학회로 초대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유명한 건축학자들과 만나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하워드 교수님, 한국 아파트에 대한 인상이 어떠신가요? 한올로 교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평생 미국식 단독주택을 최고라고 가르쳐 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토론회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들은 하버드 교수가 이렇게 겸손하게 인정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미 10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거 시스템의 통합과 효율성 측면에서요. 저는 계속해서 제 생각을 나눴어요. 미국과 한국의 주거 문화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했고, 한국은 커뮤니티와 효율성을 중시했죠. 둘 다 각자의 문화에서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좁은 국토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했죠. 그래서 아파트라는 형태가 발달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더 발전시켰어요. 하지만 이제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편리함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혁신가들이 한국식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서진우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이제 어떤 계획이신가요?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버드에서 한국 아파트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야. 두 문화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개발하고 싶어. 서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맙네, 서진우. 내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야. 사실, 너를 이 프로젝트의 공동 연구자로 초청하고 싶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제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서진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한국 사람들은 왜 아파트를 이렇게 선호하게 됐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 서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 빠른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습니다.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했죠. 그런데 건설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계속 혁신이 일어났어요. 소비자들도 점점 더 높은 수준을 요구했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서진우는 작은 선물 상자를 제게 건넸습니다. 교수님, 작은 선물입니다. 미국에 돌아가셔서 열어보세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서진우의 선물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작은 한옥 모형과 함께 메모가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한국 건축의 아름다움입니다. 미국에서의 연구가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 요청 이메일도 확인했어요. 실리콘밸리 CEO들이 K-아파트를 주목하는 현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구를 기반으로 LA와 샌프란시스코에 한국식 스마트 아파트 단지가 착공될 날이 머지않아 보였어요. 미국 주거 문화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웰빙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이 되는 날이 올 거야. K-드라마, K-팝에 이어 K-주거 문화가 세계 표준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내가 평생 연구한 건축 개념이 한국 아파트 하나로 무너질 줄은 몰랐다.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상공을 날아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래 주거 표준은 한국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혁신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스마트 기술, 온돌 난방이 선사하는 따뜻한 삶, 그리고 완벽한 보안과 편리한 커뮤니티 시설까지. 이제 한국 아파트는 집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엔 한국이 세계의 기술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한국의 주거 문화가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앞으로도 한국의 아파트는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K-주거 문화.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